네, 안녕하세요. 건희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을 켜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동안 며칠간 요즘에 거의 나스닥과 매크로 장세 때문에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어려운 시장에 임하는 오랜 투자자로서 이렇게 좀 많은 금액을 거의 2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식 시장에 임하고 있는지 제 생각을 한번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무너지는 매크로에서 나스닥 위기, 내가 주식 시장에 임하는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소재 회사들과 함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테슬라가 거의 뭐 제가 뭐 요즘 최근에 방송을 못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뭐 바쁜 일도 있었고 제가 이 주업이 이게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바빴던 부분도 있고 와 이게 뭐 계속 매일매일 내가 비슷한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었긴 했어요. 이 유튜브를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좀 회의감도 약간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요즘에 너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좀 책임감 있게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방송을 켰고 어저께 거의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바빠도 제 돈은 보겠죠. 저도 공부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 상태고 기술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는 당연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만 못했을 뿐. 어저께는 거의 뭐 잠결에 봤지만 테슬라가 14% 이상씩 빠졌을 때는 거의 와 이거 거의 멘붕이었긴 했죠. 물론 테슬라가 뭐 인도 시장에 뭐 제대로 진출 못할 것 같은 인도에서 니네 그 우리나라에 진출하려면 중국에서 수입해 오지 말고 어? 지금 여기다 공장 지어라 이런 악재 뉴스도 있었죠. 그 더 글로벌리하게 더 뻗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테슬라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지금 트위터를 뭐 사려고 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에다가 또 뭐 매크로 이슈도 있고 해서 음,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거의 뭐 최악의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오늘이 만약에 아침에 폭락을 했으면 또 더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개인적으로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뭐 사긴 샀어요. 결국에는 5%대 사긴 샀는데 뭐 거의 많이는 못 샀죠. 돈 또 현금이 또 많이 슬슬 또 고갈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해서는 뭐 생각보다 많이 잘 만회는 했다. 거기에다가 또 종목별로 보면은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 지금 이제 물량 같은 것들이 보호해서 물량 같은 게 나오는 나쁜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출렁이고 있는 것 같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최고가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또 좋은 뭐 ACC랑 투자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 지금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포스코 케미칼도 꽤 요즘에 그래도 많이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나노신 소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나노신 소재가 거의 1년 최고가 근접까지 갔더라고요. 이 기술력이 있는 첨가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뭐 삼성 SDI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수준이고 에코프로비엠하고 LNF는 좀 빠졌어요. 이제 특히 LNF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인 그 크기 시총 비교는 에코프로비엠의 70% 7% 정도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NF를 고가 25점 뭐 저는 운이 좋았긴 했죠. 근데 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어느 정도 저는 어, 그 이제 상단 부분이 오면은 조금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몇 천만 원 정도는 저는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는 뭐 5, 6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팔았었어요. 그 고점에 운 좋게. 근데 이게 운 좋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저는 이제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계속 현금을 마련을 하려고 해요. 왜냐면 저 이게 상황이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현금이 사실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요즘 장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쉽사리 매크로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이 전제는 저는 LNF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 테슬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전제는 변함이 없는 그 상수로 보고
그런데 이게 지금 매크로 장세가 완전히 맨날 막 하루하루 급락하고 급등하고 뭐 전쟁 나고 뭐 완전 난장판이란 말이에요. 올해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장세죠.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인 것은 틀림없는 장세예요. 그런데 이제 제 전제는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린 거고, 그런데 제가 리스크를 해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뭐 어려운 시장에 내가 무조건 뭐 다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왜냐면 갑자기 누가 핵 쐈어요, 러시아가. 이거는 사실 뭐 확률이 굉장히 작지만 뭐 누가 부도 났고 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뭐 평탄화된 시장이 전혀 분위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단에 오면은 현금 비율을 의무적으로 가져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쉽죠. 제가 야, 너 확신을 하고 있는데 무슨 왜 팔어? 말이 돼, 장기 투자자 맞아라고 보기에는 뭐 제 개인적인 또뭐 투자 성향이 돼야 보니까 시장에 제가 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묻어놓고 아예 안 보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고점에 오면은 좀 확보를 하려고 한다. 계속 오르는 것이 더 오르면 아쉽겠지만 그것을 참고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뭐 또 10% 이상 빠지면 또 그거를 다시 사고, 이런 과정들을 이 스윙 투자라고 하긴 하죠. 이런 것들의 기회 비용을, 이 배터리 섹터는 워낙 갑자기 빠지면 뭐 20%씩 이상씩 급등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0%씩 막 급락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걸 대비 다시 결국은 올라온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워낙 많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비율은 항상 좀 올랐을 때 확보를 해놓는 편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참조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며칠간 든 생각이 이것을 음, 이게 개인들이 막 이럴 때는 뭐 이래서 빠져요, 이래서 올라요, 막 매일매일 이런 시장을 제가 했지만, 제가 이게 좀 약간 회의가 들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저는 원래 그것이 동업 개념으로 이런 회사에 투자에 임하고 있는 투자자이고, 제가 뭐 하루 이틀 1, 2년 투자한 사람도 아니고 LNF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봐 와 있고, 이 배터리 섹터를 워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렇게 제 소중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일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 뭐 오늘 왜 올랐어요? 오늘 왜 내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자 합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LNF의 펀더멘털을 흔들린 게 아니면, 야, 그럼 너는 왜 이렇게 동업한다고 했는데 뭔 이거를 왜 보고 있어라고 보게 되면은, 제 소중한 돈이니까 이런 뭔가 장기적인 이 펀더멘털을 해치는 요소들이 나오면 저도 그 매도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각자 나름의, 또 제가 말씀드렸지, 갖다 붙이는 원인, 매일매일 시장 뭐 때문에 올렸다, 뭐 때문에 내렸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되는가, 근본적인 펀더멘털을 해치는 요소, 이런 것들만 사실 보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 생각이 다 다르죠, 개미들이. 뭐 누구는 뭐 요거가 변수가 엄청 큰 악재라 생각해서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뭐 제가 제 주변에 워낙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야, 너 그런 식으로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냐? 너의 최근 3년 누적 계좌, 뭐 5년 뭐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라. 그러면 뭐 수익 낸 적 있냐라고 이렇게 뭐 놀리곤 하죠. 이거는 뭐 재미 우스갯소리로 얘기는 하는 거지만, 돈 벌려는 DNA가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개미와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근데 지금 올해 시황은 굉장히, 뭐 제가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너무 어려운 회사 시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회사를 이렇게 매크로 시황이 안 좋다고 해서 버리기에는 너무, 제가 확률적으로, 저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확률적으로 다 이런 투자는 이루어지는데, 그런 확률보다는 이렇게 성장할 것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LNF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속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F는 항상 제자리에 있다. 다만 이게 지금 매크로가 저는 괴롭히는 상황이 지금 너무
힘들다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크로만 사실 가만히 있어주면 얘네들은 알아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뭐 결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도 말씀드리면 이 최악의 매크로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사실 꽤 오랜 시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이런 거시경제에 대해서 뭐 방송도 매일매일 보고 저보다 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야기들을 다 종합하고 해보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답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누구 말 들으면 뭐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각자 의견도 다르고 이게 맞추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매크로의 경제 상황은 완전히 그 시장이 폭락하는 뭐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맞추기는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내가 투자를 안 하기에는 너무 기회비용이 크고 내가 만약에 너무 좋아하는 회사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당연히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하겠지만 이렇게 좋아하는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확률적으로 위기가 올 확률이 10년에 한 번씩이니까 뭐 이런 작은 파동들은 있지만 10년에 한 번씩이지만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더 적다고 보고 투자를 지속을 합니다. 다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년물, 2년물 금리차가 역전되면은 1년 내에 리세션이 온다. 뭐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 예년보다는 그런 보수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현금화를 항상 더 현금 비율이 제가 뭐 10% 20%씩 됐다고 하면 좀 더 높여가면서 대응을 할 필요는 있다. 다만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좋은 회사를 지금 버리기에는 너무 이런 확률적으로 위기가 시장이 뭐 반토막 날 확률은 그걸 때문에 도망치는 것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뭐 많은 고민을 해서 이게 계속 공부는 하면 할수록 매크로는 정답을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매크로 공부는 오히려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다는 전제하에 뭐 흔들려도 내 종목이 어느 정도 간다는 전제하에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기는 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이런 때는 현금 비율을 좀 많이 올려서 가져가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장기적으로 지금 뭐 1년 이내에 리세션 올 확률이 아무래도 더 높아져 있는 것은 정확하게는 아무도 지금 매크로가 꼬꾸라지는 것은 맞추지 못한다고 했죠. 근데 확률적으로 또 높아지는 것은 맞기 때문에 좀 더 현금화 비율을 더 높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만약에 지금 너 내일 당장 이게 경제 위기가 와서 거의 막 폭락 매일매일 할 수도 있죠. 지금처럼. 다만 그때는 저 뭐 이거 어떻게 제가 그거를 시장을 떠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다 두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내가 할 수 있는 하는 현금을 계속 좀 더 평소보다는 그래도 많이 가져가는 방법밖에 없고 시장이 떨어지면 그냥 얻어맞는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그 나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좀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최악의 상황이 제가 보는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거나 진짜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은 당연히 저도 던지겠죠. 다만 제가 뭐 거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매크로는 아무도 못 맞춘다. 그래서 확률에 좀 사실 의지를 하는 정도의 수준에 밖에 안 되고 이런 저 종목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크로 스터디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거는 제가 몇 년 투자를 공부를 매크로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한다. 다만 현금 비율은 더 높여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남아있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아쉽죠. 저는 이제 그 LNF 어느 정도 빛을 볼 시기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확률적으로 금액에 올 확률을 보고 투자하기는 아쉽다. 올라가면은 현금 비율을 더 많이 못 먹지만 뭐 팔고 현금 비율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을 스탠스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에 다 같이 내려가고 근데 우상향에 좋은 기업을 놓치기는 아깝다 이런 것들이 고민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잠시 누가 방에 잠깐 와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LNF를 매도를 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시장에 갑작스런 호재가 발생해서 뉴스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또 급등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저는 좀 꽤 뭐 현금 비율을 그때 좀 확보를 더 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상단 밴드에 오면은 또 단계적으로 조금씩 더 현금을 확보는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또 뭐 이 상단 밴드 25만 원 가까이 갔을 때도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했었고, 근데 또 지금 위기 때 또 좀 어느 정도 또 다시 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어느 정도 스윙 비율을 가져가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저는 매크로만 가만히만 있어 주지 왜 이렇게 혼잡스럽게 왔다 갔다 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또 이거를 이 좋은 기업을 놓치기는 아쉽기 때문에 이 종목, 이 LNF에 대한 그 양극재에 대한 에코프로비에 대한 이런 공부는 계속 더 많이 하면서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뭐 참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많이들 힘드실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전달 드렸습니다. 뭐 이거 사실 뭐 좀 더 뭐 내리면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대응하고, 항상 근데 제가 중요한 얘기를 드렸지만 올인하면은 안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언제 조정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뭐 예를 들어 작년, 재작년 같이 이렇게 호황기 때는 그냥 무조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다 먹을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은 뭐 세부적인 종목 얘기보다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면서 이 장세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그 당분간 뭐 이런 위기들이 계속 될 것인데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뭐 생각을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 주저리 말씀드렸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 감사할 것 같고, 이게 힘드실 텐데 또 잘 어느 정도 반전이 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기다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더 내리면 뭐 갖고 계신 또 현금으로 사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뭐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또 막 다 자기 말이 맞지 뭐 이런 뭐 비관론자들이 뭐 엄청 많이 늘어나고, 저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뭐 자기 계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좌를 음, 보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가 많이 이렇게 좋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제 예의라고 생각해서 한번 남겨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